브라질은 열정의 나라, 외모의 나라라고도 불리는데요. 그곳에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를 성취하는 것보다 외모로 돈 버는 일이 쉽다고 합니다. 오늘 사연은 브라질에 거주하는 다니엘라 씨의 사연인데요. 그녀의 딸 클라우디아는 여느 브라질 아가씨들처럼 외모 치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가 돌연 한국에 와서 커리어 우먼의 반열에 올랐다지 뭡니까? 이렇다 할 만한 능력을 가지지 못한 그녀가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기회를 얻었는데요. 기회의 나라 한국에 깊이 감사하다는 말도 올렸어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 감동 돋보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에 사는 다니엘라라고 합니다. 제 딸 클라우디아는 24살이고 학교 졸업 이후 한 번도 취업한 적 없는 모태백수입니다. 게다가 외모에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미는 성형천국입니다. 남자고 여자고 간에 외모가 중요하죠. 이곳에선 의사들도 성형수술에 중독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브라질이 가장 심할 거예요. 한국도 성형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의술은 한국이 뛰어나겠죠? 어쨌든 클라우디아는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는 뒷전이고 연애를 열심히 했죠. 외모 지상주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안 벌어오면서 성형을 해달라고 끝없이 졸라댑니다. 제 딸이지만 뭐 내세울 것 하나 없어 보여 걱정이 많았습니다. 활달한 성격인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 더 팔불출이네요. 남편과 저는 멕시코에서 작은 식당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작지만 입소문난 곳이라 우리 세 식구 먹고 살기엔 지장 없을 정도로는 살고 있긴 합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흥이 또 좋습니다. 삼바 축제만 봐도 그렇죠. 삼바 축제 때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때 1년치 농사 다 짓는다고 할 정도입니다. 우리 딸도 흥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은 삼바 축제 때 장사하는 사람처럼 1년치 농사는 안 짓고 흥만 좋습니다. 삼바 축제 기간에 외모만 꾸미고 삐까번쩍하는 물건을 좋아합니다. 우리 딸이 시집 갈 수 있을까 저는 고민이 됩니다. 딸은 우리 가게 일도 돕지 않습니다. 자기는 하고 싶은 걸 찾는데 시간을 많이 들일 거랍니다. 우리는 딸에게 독립해서 살아라고 얘기했지만 딸은 거절했어요. 왜 힘들게 그렇게 사냐고요? 네,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24살이나 먹었으니 그 성격은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딸을 믿었습니다. 자기 삶을 즐겁게 살다 보면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되고 밥벌이도 잘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딸이 오랫동안 백수 생활을 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비가 와서 가게에 손님이 없었습니다. 빨리 마감하고 남편과 저는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한 저는 딸이 자기 방에 누워서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침대에 과자 부스러기를 잔뜩 흘려놓고 말입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는데 딸은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낄낄대며 웃더라고요. 저는 딸에게 소리쳤습니다. 한국 드라마 그만 보고 제발 공부 좀 해? 네, 제 딸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매일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자기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들처럼 커리어 우먼이 되겠다고 했어요. 저는 커리어 우먼은 커리어가 있어야 하는데 너는 백수가 커리어 아니냐고 놀렸지만 딸은 내 속도 모르고 엄마 웃기다면서 엄마 유머 최고 하고는 다시 드라마를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일 치장하고 다니는 것이 일인 우리 딸이 반바지에 면티만 입고 가방을 메고 도서관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딸이 도서관 알바로 취업한 줄 알았습니다. 그곳에서 책이라도 정리하는 건가 하고요. 딸의 도서관행은 석 달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딸의 알바비를 구경조차 못했습니다. 바라는 건 아니지만 뭐 하는지는 알고 싶었거든요. 처음으로 진중하게 그렇게 오랫동안 어디를 다닌 적이 없어서 차마 물어보질 못했습니다. 딸은 어느 토요일날 몬테레이에 있는 어디 학교에 데려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한국어 시험을 본다는 거죠. 아, 그래서 딸이 도서관을 다녔던 거군요. 하루에 도서관, 넷플릭스, 잠 이렇게 루틴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 뭐라도 제발 해다오 하는 마음으로 저는 딸을 시험장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궁금했어요. 딸은 한국어를 배워서 무얼 할까 하고요. 한 달 뒤 딸 방에서 비명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넷플릭스 볼 때 딸이 지르는 비명소리와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우리 클라우디아한테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냉큼 2층 방으로 올라갔는데 딸은 지난번에 봤던 한국어 시험에 원하는 점수 이상으로 나왔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 아, 이젠 한국 드라마를 더 보게 생겼네 하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 클라우디아는 집에서 갑자기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종 가게에 들러 음식하는 걸 지켜보기도 했고요.
우리 부부는 딸이 공부를 3달 정도 해서 그런지 왠지 철이 든 것 같다며 신기해했습니다. 딸은 우리 부부에게 요리할 때 이것저것 물어보았죠. 우리 가게를 이어받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남편은 딸이 기특하다며 요리의 기본에 대해 많이 알려줬어요. 지금은 우리가 작은 가게를 운영하지만 이곳에서는 맛집으로 유명해요. 남편은 호텔 셰프로 10년간 일한 적이 있어서 요리 솜씨가 끝내줍니다. 한동안 가게와 집을 왔다 갔다 하며 딸랑 셋뿐인 우리 가족은 완벽한 삼각형의 모양을 띠며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1만 헤아를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브라질 돈 1만 헤아는 한국 돈으로 3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게 큰 돈이 왜 필요하냐고 물었는데 클라우디아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와 일주일 정도 살 수 있는 비용이라고 했어요. 한국으로 꼭 가야 할 일이 있다면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딸이 요리를 배우고 해서 시집 가는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한국행이라니요.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 가격은 포함도 안 시킨 거 보니 안 돌아오려고 했나 봐요. 한국에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돌아오는 비행기 표도 없이 딸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조리사 자격증을 땄다고 했습니다. 그 자격증으로 취업 비자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취업이라니요? 한국에 조리사로 간다는 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딸은 그렇지는 않다고 했어요. 사실은 딸은 한국의 통역회사에 이력서를 넣었다고 해요. 여러 군데 넣었지만 정확하지 않은 한국어 표현으로 다 거절당했대요. 그래서 한국어 시험을 본 것이고요. 이후 몇 군데 더 이력서를 넣었는데 그중 2군데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죠. 면접을 보자고 해서 인터넷으로 화상 면접을 1차로 봤대요. 2차는 한국으로 가야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면접에 떨어지면 조금 더 기회를 얻으려고 조리사 자격증을 따서 체류 기간을 늘리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놀 줄만 알았던 딸의 엄청난 계획에 놀랍기도 하고 걱정도 되긴 했어요. 하지만 이참에 우리 딸도 커리어 우먼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팍팍 밀어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옷가지를 많이 담을 수 있는 대형 여행 커리어를 주문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은 말 못할 긴장감과 기대감이 돌았어요. 완벽한 삼각형을 이룬 우리 셋, 딸이 혹시라도 잘 돼서, 아니 안 돼서 한국에 정착하면 저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딸과 54살까지 같이 사는 것보단 좋겠다 싶어서 같이 출국 준비를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딸 성형을 좀 시킬 걸 그랬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브라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메부리코였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다 이쁘던데 거기서 우리 딸 미모가 많이 부족할 거라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도 본인은 이쁜 줄 알고 다니니 알아서 잘하겠지 하며 위안을 삼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클라우디아를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일주일 뒤면 딸이 한국에서 다시 브라질로 올지 아니면 그곳에서 정착을 할지 우리 부부도 너무 궁금했어요. 한 번도 떼놓은 적 없는 딸이어서 그런지 딸의 빈 방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리고 자다가도 2층 딸방에서 넷플릭스 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몇 번씩 가보곤 했습니다. 딸은 이메일로 연락을 자주 줬어요. 한국에 갔더니 자기 미모가 제일 잘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은 자존감도 적응력도 대단합니다. 저는 걱정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 딸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일이 왔더라고요. 면접 결과는 잘 안 되었다고요. 한국 온 김에 며칠 놀다 갈 테니 돈을 조금 붙여달라고 했어요. 예상은 약간 했습니다만 막상 안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놀다 오겠다는 씩씩한 내 딸, 저는 돈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 삭도 주었죠. 언제 돌아올지는 딸 보고 알아서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딸은 잘 있다는 이메일을 꼬박꼬박 주고는 브라질로 돌아오는 날은 안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걱정이 되었지만 딸은 여기저기 관광 다니며 웃는 사진을 보내왔어요. 돈이 다 떨어졌을 텐데 온다는 소리를 안 하네요. 혹시라도 돈 많은 한국 남자를 사귀게 되었나 하며 별의별 생각을 다 했죠. 그래도 딸의 사진을 보면 여러 무리들과 함께 어울려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노는 게 재미있어서 브라질로 돌아오는 걸 잊었나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계좌에 입금 문자 알림이가 왔습니다. 5천 헤아리 입금이라고요. 한국 돈으로는 약 150만 원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입금자를 확인해보니 클라우디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휴대폰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제 로밍으로 전화가 온 거 보니 클라우디아였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엄마, 내가 입금한 거 보셨어요? 하는 거예요. 저는 너 이 돈 어디서 났냐고 추궁했어요. 지 얼굴 몸매 믿고 어디 나쁜 업소 같은 데서 일하지 않았나 노파심이 들끓었습니다.
귀한 내 딸이 어떻게 그런 데서 일을 할 수 있는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내가 너 그러라고 키운 줄 아냐며?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렇게 번 돈을 부모가 받으면 부모는 억장이 무너진다고요. 클라우디아는 가만히 듣더니 엄마, 그거 제가 통역해서 벌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응? 통역?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다시 취업이라도 한 거냐고 물었죠. 클라우디아는 다음 면접까지 한 달이 남았다고 했어요. 그러는 동안 한국 여행을 하면서 용돈벌이를 뭐 할까 하다가 여행사를 찾아보았다고 해요. 한국의 유명한 여행사에 단기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었다는 거죠.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영어를 잘하는 알바생보다 포르투갈어를 잘하는 알바생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클라우디아는 포르투갈어를 잘하고 한국 드라마 덕에 한국어도 잘하니까 포르투갈어를 쓰는 나라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오면 보조 가이드를 해줬다고 해요. 메인 가이드는 영어를 잘하는 여자분이신데 아무래도 포르투갈어로 정확하게 전달할 일이 많았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제 딸은 한국에서 커리어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기특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집에 커다란 택배가 왔어요. 바로 한국 LG 냉장고였어요. 한국 전자제품이 유명한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가격이 비싸서 쉽게 사서 쓸 수가 없었거든요. 본인 생활비만으로도 빠듯할 텐데 무슨 선물인지 참. 냉장고를 자세히 보다 보니 딸이 넷플릭스에서 자주 보던 한국 드라마에서 나온 제품이랑 똑같은 거더라고요. 딸은 우리 집을 한국집으로 다 바꿀 모양입니다. 내심 귀엽고 기특했어요. 저는 이메일로 딸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잘 쓰겠다고요. 대신 앞으로는 돈 그렇게 쓰지 말라고 했죠. 너 건사하는데 돈을 쓰라고요. 클라우디아는 냉장고도 스스로 알바해서 번 돈으로 산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통역 알바를 해서 번 돈이라며 은행 앱에 찍힌 금액을 보여줬는데요. 딸 아이가 보내준 캡처본을 봐도 한국 돈이 어느 정도인지 빨리 파악이 안 되어서 인터넷으로 환율을 계산해봤는데 저는 경악했습니다. 딸이 하루 통역 알바를 하고 받은 돈은 브라질 보통 남자들 월급의 5배는 넘었습니다. 브라질에서 보통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한국 돈으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거든요. 그런데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놀기만 하고 외모에 관심만 많던 우리 딸이 한국 돈으로 150만 원을 보낸 데다 전자제품뿐만 아니고 이미 모은 돈도 상당하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클라우디아는 커리어 우먼 아닌가요? 이후 그 좋은 넉살로 통역 면접에도 합격을 했다지 뭡니까? 남편과 저는 옆집 엄친딸이 하버드 대학에 갔다는 소식보다 우리 딸의 소식이 더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국은 잘 사는 나라다 보니 편의점 알바만 해도 브라질 사람들의 한 달 월급 이상은 그냥 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자기처럼 통역하는 사람 중 포르투갈어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몸값이 더 올라갔다고 하네요. 저는 딸 아이의 소식에 너무나 감동받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늘 항상 고집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서 부모 속을 썩일 때가 많았는데 어느새 자기 밥줄 찾아 갈 줄 아는 어른으로 커 있었던 겁니다. 저와 남편은 딸이 선물해준 LG 냉장고를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딸 아이는 그 뒤로도 자기가 번 돈으로 저희에게 종종 선물을 보내곤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렇게까지 안 보내줘도 된다고 집에 있는 걸로도 충분하니 그만 보내라고 했지만 클라우디아는 한국 드라마에 보면 딸이 이렇게 선물을 보내면 부모님들은 좋아서 어찌할 줄을 모르시더라면서 자기도 그게 꼭 해보고 싶었다고 하네요. 자기가 그토록 좋아하던 한국 드라마로 한국어를 다 배우고 스페인어로 통역하는 일까지 하게 된 딸은 우리 집의 든든한 대들보가 되어 주었습니다. 철부지 딸을 사람으로 만들어준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딸 보러 한국에 갈 건데 벌써 설레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분들도 다 승승장구하길 바래요. 옛 속담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합니다. 외모에만 관심 많고 공부는 뒷전인 클라우디아가 멋지게 자기 일을 찾아가는 모습 정말 대단합니다. 감동 돋보기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연을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은 공식 메일로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